이준석의 미래. 또 그 분야는 또 우리 임병민 작가님 일타강사 아닙니까? 신인기 변호사님이랑 거의 뭐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20대 남성의 득표율에 취해서 또 네. 다른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까 이제 뭐 김종대 의원도 갇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걸 이제 갇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 네. 20대 남성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은 이준석이 심지어 생방송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도 예. 지지를 한다. 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거는 정말 웬만한 정치인은 가지기 좀 힘든 자산이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좋은 종류의 자산인지 여부는 또 별개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이준석의 미래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건 그래도 민주당은 싫어서 예. 김문수한테 간 나머지 3분의 1.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좀 전반적 보수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수화로 볼 수 있나 싶어요. 개헌을 옹호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네. 이제 단순히 뭐 극우화 뭐 내지는 예. 이제 보수화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그 개헌 이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20, 30대 중에서 윤석열의 개헌, 윤석열의 내란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집회 현장에 동원된 그런 뭐 극우 뭐 개신교 단체들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예. 제외하고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 중에서는 그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투표할 때는 민주당보단 김문수가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 집단 특정 집단이 뭐 대구 경북의 유권자 집단이든 뭐 특정 세대의 집단이든 그 사람들이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우리 정치권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제 포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큰 과제를 남겼다. 예, 진짜 깊은 숙제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들어요. 숙제를 남겼다. 이준석한테 간 3분의 1도 문제인데 예. 김문수한테 간 3분의 1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잖아요. 이준석한테 원래 갔을 건데 쟤는 전 국민 상대로 성희롱을 하니까 저기다가는 표를 못 주겠어. 근데 민주당은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페미 정당이야. 여성주의 정당이야. 그래서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김문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게 뭐 실제로 그 말이 맞다 틀리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 정치 세력들이 좀 숙제로 알아야 되는 어떤 특정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여성층 그 청년 여성층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라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예. 동시에 우리 이제 특정 세대가 완벽하게 갈라져 있다는 증표가 돼버립니다. 20대, 30대 남성층은 절대 민주당 계열이 무슨 정책을 들고 나오든 혹은 보수 정치권이 무슨 깽판을 쳐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든 계엄이 그 끝판왕인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개판을 쳐요. 내란을 일으켜도 찍어주겠다. 야. 이건 뭐 예전에 TK 출신의 뭐 상인 분께서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뭐 새누리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생중계로 나갔는데도 예. 찍겠다라는 거라서 이 정도로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큰 과제.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제 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큰 과제를 남긴 것 같고 뭐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일베나 펜코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적극 동의하지만 그걸로 과연 문제가 풀릴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남는 선거 결과가 아닌가 네. 싶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2030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진 걸 보여드리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거 득표가 37.1.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고 3사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튼 이거 안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김문수, 이준석을 합친 표가 훨씬 더 이재명, 권영국을 합친 것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죠, 현상. 예, 놀라운 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굉장히 좀 대규모 그 조사를 네. 한 결과가 주목할 만한데 이른바 이제 그 극우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5가지 정도 분류 기준을 예. 삼아서
뭐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수치를 하나하나 대입을 했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야 극우다라고 네, 분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보면서도 이걸 5개를 다 예스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 수치가 20대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20%를 넘깁니다. 남성층에서는 더 높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고령층하고 젊은 층에서 좀 높게 나왔어요. 극우 수치가. 근데 공통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 그 수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아. 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교류할 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굉장히 중화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극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극우 포퓰리스트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하려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결국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손을 어떻게 내밀고 한국 사회에서 너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라는 거를 자꾸 이제 상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인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20대 남성인데 민주당이 25%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대남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대남 결과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네요. 저희도 그 유튜브 하다 보면 그런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많아요. 나도 20대 남성이고 이준석 지지 안 하는데 묶여서 언급되는 거 기분 나쁘다. 아.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자꾸 이제 이대남으로 묶어서 이준석 이렇게 등치시키는 게 이준석한테 계속 유리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라. 예. 그거 우리 언론들이 접근할 때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MC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한테 과도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마이크를 쥐어주는 거. 그래서 원래 더 좋은 활동을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데 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예. 하나만 더 하면 그럼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반성 혹은 리뷰를 하거나 혹은 행보를 하거나. 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들고 예. 보수 재편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할 거로 누구나 다 예상을 예.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제 형체를 유지하기는 게 이제 불가능할 거고 아마 내일부터 당장 싸움에 돌입할 거라 예. 쪼개집니다. 그게 실질적인 뭐 분당이 되든 혹은 내부적 분당이 되든 쪼개져서 개싸움이 날 텐데 원래 같으면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밖에서 그 당을 흔들어가지고 일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모셔가는 형식으로 당에 초빙받아서 예. 용병으로 복귀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확인된 거는 이준석 지지층의 건강하지 못함입니다. 저기 가 있는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3분의 1 수준 혹은 이제 30대 남성이라고 쳐도 한 뭐 4분의 1 수준 이 표층이 숫자 자체도 다른 세대를 포괄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 지금 6%에서 7%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유권자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내는 말들 그게 사실상 이준석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반향 효과로 그 주류 매체에 전파가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주로 약자들, 이제 장애인, 여성, 노인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의제화시켰던 것들을 보시면 장애인 이동권을 뭐 일반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제 치부하거나 문명대 야만 구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예. 혹은 뭐 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내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의 그 버스나 뭐 지하철 무임승차 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예. 뭐 여성을 향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뭐 TO를 배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 정도 수준에 머물고 그리고 그걸 공론장에 끌어올렸을 경우에 대선 후보 TV 토론장 같은 데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는 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예. 아니 뭐 너는 왜 저런 애들이랑 노냐? 예.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뭐 공정과 뭐 평등, 뭐 우리와 뭐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비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훨씬 더 심한 방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전공의들이 했었던 그 파업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훨씬 목소리가 약하고 우리 사회가 소위 이제 포괄을 위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데 집중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공명하는 사람들로만 지지층이 구성돼 있다. 사회 나머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김정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고립됐다. 예. 라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과연 보수 재편하는데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까? 아. 약간 회의적이 됐습니다. 예. 충분히 끝났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 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종잣돈의 질이 별로 안 좋고 아. 거기 이제 그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종잣돈이라는 게 굉장히 좀 꼬깃꼬깃하거나 한국은행에 가서 다시 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뭐 씨앗은행의 그 위조지폐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예. 뻥카였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라서 그나마 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행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